네,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이 중국 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화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또 확정치가 제조업 PMI 네.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또 좋지가 않았어요. 네. 특히나 중국 8월 제조업 PMI 49.7로 50선까지 또 하회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들의 흐름부터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사실 그동안 중국 그 제조업 PMI 지수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8월 말고는 계속 5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지표로 볼 때 50 이상은 경기 확장, 50 이하는 경기 위축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불안을 굉장히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말 평균 7%를 성장하냐 안 하냐가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 평균은 7%하고 너무 큰 그 거리를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뭐 6.8, 6.9 이런 데이터는 가능하지만 갑자기 뭐 6.3 이렇게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지표는 그 실질 성장률이 인플레이션 조정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7%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실질 성장률은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한 7%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경기 위축으로 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지만 중국 경기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한 것처럼 7% 혹은 7%를 밑돈다 하더라도 6% 후반대 정도에서 무난하게는 나와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의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읽어본 기억이 드는데 또 다른 어떤 뭐 이코노미스트의 말에 의하면은 중국의 이 제조업 지표 요즘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이로써 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서비스업을 더 자세하게 봐야 한다. 제조업 지표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다고요. 네. 일정한 그 도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서비스업이 중국 GDP에 대한 공헌도가 지금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49.5 정도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서비스업 공헌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직 효율성이 높은 쪽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서비스업이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위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서비스업이 생산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비스업 PMI 지수도 사실상 지금 53.4로 나오면서 지난달보다 지금 0.4%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비스업도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우려가 됩니다. 네, 서비스업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서비스업을 봐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중국의 증시가 요즘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또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다가 이제는 또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도 하겠다라면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겠다라고 밝힌 것이 시장에는 또 불안감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지금 감독 당국에서 이런 시장의 큰 변동에 따른 그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증시 혼란이 굉장히 어떻게 대처할지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사실은 중국 그 제도적으로 이런 공매도나 이런 시스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공매도하는 이런 그 주체에 대해서 뭐 통제를 하거나 혹은 뭐 붙잡아 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이해는 갑니다만 전체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우는 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8월 28일에 그 리커창 총리 주재로 국무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정책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그 국유기업들의 그 구조조정
가속화,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속조정을 가속화해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금 배당을 확대해라. 네. 그래서 연초에 30%까지 확대해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유 기업들에게 스스로 자기네 기업이 저평가됐다고 판단이 될 때 네.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 정치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금융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다소 후진적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고 중국 네. 정부 입장에서 계속해서 개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네. 이게 밟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네. 미숙한 부분이 네. 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즘에 네. 계속해서 그래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하지만 이것이 증시에서 아주 큰 호재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는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GDP를 구성했던 네. 이런 노동 밀집한 전통 산업들이 이제는 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지금 계속 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금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고부가가치 산업은 R&D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스무스하게 체인지가 되냐는 굉장히 시진핑 지도부의 큰 숙제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아직은 지금 캡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개혁을 지속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그 체인지가 적시적으로 되냐에 결정되는 인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개혁의 정책을 실행해 왔는데 그게 아직 지방 차원에서 현실화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반기에 시진핑 지도부가 더 강력하게 제시했던 개혁 방향들이 각 지방 정부에서 실시가 되도록 네. 강화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더 가냐, 네. 아니면 멕시코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지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비단 금융 쪽뿐만 아니라 네. 지방 정부에서도 이러한 개혁에 동참을 하면서 그렇죠. 네. 성장을 같이 이끌어갈 수 네.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가장 중요하죠. 말씀이신데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 도로를 깐다든지 네. 하는 인프라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시진핑 지도부가 반부패를 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 관료들이 거의 손에 일을 놨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런 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그러한 것을 시진핑 지도부가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1대1로 신형 도시화 이런 정책으로 지방 정부의 관련 인프라 투자를 지금 확대하라는 이런 지시가 이미 내려갔고요. 지금 어떤 지방성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국 전승절 네. 행사가 또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목금은 휴정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어제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막판에 좀 올라갔지만 어쨌든 1.4% 넘게 떨어진 시장에서 오늘 이제 목금이 되면은 좀 시장이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정화되면서 좀 더 냉정해지겠죠.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유럽이나 미국 증시에 따라서 또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쉬어가는 것이 네. 지금의 시점에서는 네. 적절한 것이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네. 나오셨으니까 상하이 종합지수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지수의 흐름도 네. 전망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저는 중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상하이 지수가 3,000대 이하는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00선에서 좌우로 계속 변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간에. 네. 계속 변동을 하다가 그래도 연말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네. 투자라든지 이런 점이 좀 효과를 발휘하면서 네.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을까요? 네, 저는 3분기 일단 경제 예. 지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재정 정책 확대가 더욱 기대가 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전년 기준으로 해서 4분기에 만약에 그러한 정책 확대 정책이 효과가 있으면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네. 지금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네.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네. 연말 정도 되면은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네. 있을 것이다. 네. 하지만 우리가 고점까지 기대하는 건 좀 무리겠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화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